반갑습니다, 하시피입니다. 흥행은 못해도 선방은 하는 그 코너. 그 코? 그 코너고 가짜뉴스의 거짓말을 팩트체크하는 우리 헬마우스 채널에서 의견을 말하는 코너 어나더 주댕이. 이번에 제가 들고 온 건 이겁니다. 숙명여대 사태. 먼저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대에 입학 허가를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사살이 난 겁니다. 주로 여대 기반의 수십 개 페미니즘 단체에서 이분의 입학을 반대하는 규탄 성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수위가 셉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비둘기가 될 수 없다. 최근 자신이 비둘기라 주장하는 인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포궁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을 비둘기로 인식하여 비둘기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둘기와 같은 날개를 가지기 위해 자신의 두 팔을 절단하고 가짜 날개를 자기를 따내는 신박한 비유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걸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조선인은 한국 신민이 될 수 없다. 최근 자신을 한국 신민이라 주장하는 조선인이 늘고 있습니다. 조선인의 자궁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을 한국 신민이라 인식하여 지금까지 한국 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 신민과 같은 모습을 가지기 위해 이름을 일본어로 바꾸는 창씨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선인들은 일본인의 유럽적인 외모를 선망하여 상투를 자르고 일본어로 이야기하며, 이런 성명들이 퍼져나가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 매체는 물론이고 SNS상에서도 난리가 났죠. 이번 사건을 보고 제 주변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반응이던데, 특히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학번까지의 대졸자, 이 나이로 치면 40언저리이신 분들이죠.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하루 이틀 된 얘기도 하는데 뭘 그러냐, 이런 반응들이었고요. 이게 맥락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회 전체적으로 젠더 갈등이 엄청 첨예하고 페미니즘이라는 게 약간 남녀 대결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저 세대의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과는 페미니즘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좀 다릅니다. 저분들이 대학 다닐 땐 페미니즘에 대한 학습의 분위기가 훨씬 더 강했던 때거든요. 이 세대 페미니스트들을 보고 흔히 영페미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이 영페미 세대들이 갖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페미니즘은 소수자들이랑 연대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당연히 혐오랑은 무관한 거,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그냥 좋은 거, 그렇게 좋은 거니까 남들이 욕할 수 없는 무언가, 그렇게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박아놓고 시작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그렇게 학습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세대 사람들이 보기엔 요즘 젊은 남성들이 가진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아니, 그 좋은 걸 공격하다니 요새 젊은 남자애들은 여성 혐오자들이구나, 야 요새 젊은 남자들은 우경화됐다더니만 저기까지 그거가 됐구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다 보니 저 숙명여대 사태가 이 영페미 세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건인 거고, 그래서 뒤늦게 충격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페미니즘이란 이름으로 소수자를 탄압하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성소수자 탄압은 자기들 생각에 나쁜 행위 아닙니까? 그럼 페미니즘이란 이름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 생각에 나쁠 리 없는 페미니즘이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충격을 먹고, 뭐지 저게? 지금 페미니즘이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딸기예요? 물론 인터넷 찾아보면 막 나가는 발언하는 남성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거 자체로 심각한 문제죠. 한국 사회에 여성 혐오가 없다는 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연해 있죠. 하지만 딱 그 부분만 잘라와서 그걸로 남성 전체를 후려치는 게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남성을 다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운동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니, 그냥 계속 욕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욕하는 게 과연 운동일까요? 평등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거냐, 아니면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냐, 이런 실천과 방법의 문제에서는 각자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 의견을 모으고 합의해야 불완전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건데, 이게 자꾸 진흙탕 싸움처럼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예컨대 남성 중심 가부장주의 사회에서 너는 젠더 권력을 가진 남성이고 나는 약자인 여성이니 일단 내 말을 들어라, 먼저 공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넌 공감 능력이 없는 여성 혐오자다, 너는 한남인데 왜 토를 닫느냐, 이런 거. 근데 그런 기준이면 트랜스젠더야말로 제일 소수파고 약자죠. 제일 차별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페미니즘이 말하는 그 기본적인 말대로라면 당연히 제일 먼저 이 사람들한테 공감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트랜스젠더의 입학은 숙명여자대학교가 남성의 입학을 허락한다는 뜻이며, 여자대학교에서조차 여성 인권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뜻이며, 앞으로 숙명공학대학교로 탈바꿈하겠다는 뜻이다. 숙명여자대학교가 내시 입학을 허하면서 공학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숙명은 여성의 영역, 내시가 침범할 수 없다 라며 뒷목을 잡았다는 후문. 많이 못됐게 한다. 내시래. 그 트랜스젠더 그분한테 내시래. 내시랍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의 삶을 선택한 여성이죠. 내시가 여성의 삶을 선택한 여성입니까? 내시는 본인이 남성이라 생각하죠.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트랜스젠더 여성을 내시 남성의 위치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거 내시라고 부르는 거는 오히려 사실 남자들도 잘 안 하는 방식의 그런 서술인데, 지금 성기를 기준으로 지금 다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여성이 아니라 그냥 여자였고 너는 여성도 아니고 심지어 남성도 아니고 그냥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트랜스젠더 입학이 내시의 침범이라는 겁니다. 그 입학은 여성의 인권을 등한시하는 일이래요. 이게 지금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숙대 사태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스스로 한 말이죠. N개의
페미니즘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혐오도 페미니즘이란 말이죠. 그래서 페미니즘이란 게 무조건 좋은 거, 소수자들이랑 연대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혐오랑 무관한 거, 그러니까 남들이 욕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언가, 그렇게 덮어두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저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 우리가 합의한 페미니즘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런 태도가 더 비겁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럼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을 달고 낸 저 성명들은 대체 뭡니까? 저기에 붙은 수많은 페미니즘 단체들은 뭡니까? 저건 페미니즘 아닌가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번 숙대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또 다른 약자인 성소수자들을 탄압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저러는 이유가 대체 뭐겠습니까? 저는 이게 결국 남성 혐오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성 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수파는 소수파를 혐오해서 배격할 수 있지만 소수파는 다수파를 혐오해서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권력의 작동과 혐오라는 개념을 아무렇게나 뒤섞어버리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맞는 설명이면 한국인이 중국인을 혐오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중국은 미국과 패권을 경쟁하는 강국이고 심지어 다수잖아요. 쪼렙 한국인이 잘 나가는 일본인이나 중국인을 어떻게 혐오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엄연히 그런 일이 발생하죠. 현실에서는 백인을 혐오하는 흑인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남성 혐오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대충 뭉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로서 여성의 삶을 선택했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거예요. 성소수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남자라는 거야. 이거 보세요. 그동안 여성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많은 자리를 남성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지금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이유로 트랜스젠더에게 여성의 자리를 빼앗겼다. 아니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인데 뭘 뺏겼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남자로 보는 거 아닙니까? 왜 남자라고 보느냐? 우선 자신이 여성인 이유를 입증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행위이다. 트랜스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이라며 주장하는 바는 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성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여성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자란 무엇인가? 무엇을 근거로 남자가 스스로를 여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현재 한국에서 성별 변경은 근거 법률조차 없이 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주목 998레를 바탕으로 남자는 여자가 된다. 개소리야, 이거 법 다 있어. 판례 나와가지고 지침 다 나왔어. 야,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침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하는 건지 모르래. 그러니까 법이고 뭐고 어쨌든 태어날 때 성기가 없으면 아무 무효라는 거야 그냥. 아니 그럼 헌법이나 법률에 여성 성기는 이렇게 생겨야 합니다, 그걸 인증받아야 여성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트랜스젠더고 뭐고 성전환을 하건 말건 그걸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쳤든 간에 다 모르겠고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냥 남자라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별 변경 남성의 숙명 여대 입학 포기를 환영한다. 이게 무슨 문장이야 근데? 성별 변경 남성은 여성이란 거야 남성이란 거야? 아니, 남성이 성별을 변경했으면 여성 아니야? 근데 뭐 여기는 남성이라고 하는 거겠지? 이게 안 맞잖아 문장이. 그러니까 이 괴상한 성명에 달려있는 페미니즘 단체들의 목록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페미니즘적 담론의 외피를 입고는 있지만 이게 결국 남성 혐오라는 겁니다. 물론 페미니즘 자체가 이꼬르 남성 혐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청년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페미니즘이 남성 혐오와 분명히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형태의 혐오든 이걸 절제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페미니즘은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남성 혐오도 포함이 되죠. 전 이번 사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헬기예요? 한국 사회에서 남혐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메갈리아라는 사이트가 탄생했는데 이 메갈리아가 사용한 전략이 미러링이라는 전략이었어요. 그동안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해온 걸 뒤집어서 돌려준다는 거였죠. 이를테면 그 전에 인터넷에서 횡행했던 여성혐오 단어 김치냐 뭐 이런 것들, 그걸 메갈리아에서는 씹지 한남아 뭐 이런 식으로 받아쳤던 거죠. 여기 차셔가지고 삐 처리하면 안 되겠는데? 이건 삐 처리하면 안 되지. 좀 똑같이 나가야 돼.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약간 통쾌하기도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나 사회가 그동안 여성들한테 부여해왔던 성 역할을 뒤집어서 남성들한테 모자처럼 씌우는 게 뭔가 웃기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이 남자가 조신한 맛이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이 여자를 남자로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빡 오잖아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공허한지를 알게 해준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미러링이라는 미명 아래 권력의 전복이라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남성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즐기고 희롱하는 조류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게 온라인에서 대세가 되어갔어요. 뭐만 하면 미러링이라고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남자들을 효과적으로 화나게 하려는 소설이 분명한데 그걸 미러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페미니스트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들끼리 막 실드 쳐가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소수파도 별로 보이지 않았고, 진보 진영에서 그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죠. 이 결국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좀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이분들이 이제 게이들을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땡땡충이라고.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미니즘은 소수자와 연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그 얘기들이랑 충돌하겠죠. 게이는 남성이면서 동시에 성소수자니까 페미니즘이 연대해야 될 대상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욕하고 차별을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페미니스트들도 존재하니까 결국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메갈리아 사람들이 게이가 대체 왜 여자보다 소수자이고 약자냐, 걔네는 뭐 한남 아니냐, 게이도 가부장제의 혜택을 입은 기득권 한남인데 왜 욕하면 안 되는 거냐, 게이 욕할 권리도 없냐, 이러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서 들어본 구조죠. 삐님께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한 국가의 국민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 내가 중국인 싫어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게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게이가 여성과 결혼해서 여성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다, 게이도 여성을 탄압한다, 우리는 여자만 챙겨야 된다, 그래서 난 게이를 욕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를 욕하고 차별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메갈리아가 워마드라는 사이트로 분리가 됩니다. 나 그거 아니야. 그 드래곤볼 마지막 회 착한 마인부랑 나쁜 마인부랑 갈라지잖아. 거기서도 보면은 갈라지고 나서는 나쁜 마인부는 계속 세는데 착한 마인부는 좀 약해져. 메갈리아는 차츰 사멸하고 워마드가 인터넷 페미니즘의 주류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페미니즘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그냥 게이를 혐오하는 것은 문제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게이를 혐오하는 그런 문제적인 사람들은 전부 워마드가 됐고, 그들과 분열한 메갈리아는 아주 건전한 조류다, 따라서 지금 유행하는 페미니즘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아니, 메갈리아보다 워마드가 더 커졌다니까요. 뭘 생각해봐야 하느냐, 쟤들은 워마드가 됐으니까 쟤들이 문제인 거고, 페미니즘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비판받지 않아도 된다, 여긴 성역이다,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일이다. 아, 이게 제대로 된 성찰입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을 외면하고 고집을 부리면 아무런 설득력이 없죠. 페미니즘 조류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그걸 비웃는 흑비님 같은 사람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겁니다. 편하게 그런 페미들 놀리고 두들겨 패면서 키운 채널로 사람들을 또 다른 혐오의 세계로 끌어들였잖아요. 이건 워마드는 올바른 페미니즘이 아님, 이렇게 한마디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 엄연히 존재하고 심지어 제일 덩치가 큰 남성 혐오 페미니즘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소수파인 게이까지 혐오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던 페미니즘의 가치와 어긋나는 결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대 사태를 보면 스스로 여성의 삶을 선택했고, 어렵게 결심을 내려 성전환 수술을 했고, 국가에서도 여성이라고 인정을 해줬고, 주민등록번호도 바꿔줬죠. 그래서 대학 측에서 입학을 허가한 여성인데 그래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남자였으니까 너는 남자다, 넌 결코 여성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입학은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페미니즘이 그동안 그렇게 주장해요. 젠더는 사회적 성별이라는 말과도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한 출판사는 이렇게 쓰기도 했더라고요. 모든 트랜스젠더가 강간범은 아니지만 성별 정정과 트랜스젠더리즘은 강간범이 여자들 사이에 침입할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남성이 입학하면 여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공색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그 사람은 여자지 않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분들 말대로 남성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요대 말고는 다들 여성 남성이 같이 학교 다녀요. 그리고 그 학교에는 남성 교수나 남성 강사는 없습니까? 남성 교직원이나 남성 보안요원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분들 먼저 다 쫓아내고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혐오를 실제로 발산할 때는 가장 약한 존재를 먼저 공격하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숙대 입학 포기를 결정한 그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들에 대해 그건 페미니즘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상당히 무책임하고 위선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한, 그리고 그러면서 페미니즘의 논법을 쓰는 한, 페미니스트 세력이라고 보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비판도 받고 논의도 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에 대해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논쟁과 논의를 통해 결국 합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거기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판받는 게 용납이 안 돼서 쟤들은 페미 아님, 진짜 페미는 비판받을 수 없음, 이러면 뭐가 남습니까? 일베는요, 폭식투쟁을 하지만 성명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들 말이 사회에서 들어주지 않는 말이라는 걸 자기들도 잘 알거든요. 근데 저 페미니스트들은 수십 개의 성명을 냈습니다. 왜? 그 말이 강단 페미니스트들이나 진보 언론에게 하나의 목소리로 손쉽게 인정받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인들 입장에선 어제랑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어제까지는 환호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욕을 하고 있는지 어리둥절하고 억울할 거예요, 이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성 혐오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페미니즘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잘못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를 일단 직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이 있다는 자체보다 그 잘못을 모르는 거, 혹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 그래서 수정하지 않으려는 게 장기적으로 더 큰 해악이 됩니다. 결국 이번처럼 다른 소수자들을 탄압하는 길로 가기가 쉽거든요.
남자들이 먼저 여성을 차별하고 혐오해온 역사를 반성하고 그걸 근절시킬 생각부터 하라고요? 예, 하겠습니다. 당연히 합니다. 근데 대체 왜 그걸 분리하고 순서를 정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결을 통해서 실제로 여성들이 권익신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대결의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윽도 있는데 페미니스트들 중에도 있겠지. 투쟁을 하신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다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오류와 잘못들은 자기들이 오른편에 서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옳으니까 더 잔인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세상을 진보시키는 건 결국 반성과 성찰, 대화와 합의입니다. 페미니즘을 그 영역으로 옮기고 확장시켜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수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류의 영역에 계속 묶어두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피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편집은 열심히 핫썸요.